필리핀 여행 루카스 TV가 드리는 이민 정보. 필리핀서 살다 보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추적 60분 녹화 방송을 시청하면서 섬찟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영상에 댓글에 올라온 또 많은 사람들의 필리핀에 사는 사람에 대한 오해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민자의 평범한 일상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알려드리고 영상도 준비해봤어요. 은행에 들려 돈도 좀 찾고 한 달 만에 차기름도 넣고, 세차는 우기여서 하고 나면 바로 더러워질 거니 포기하고 차로 한 바퀴 그냥 돌아봅니다. 제가 늘 이민자에 대해 빗대어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제 아무리 필리핀으로 여행을 많이 오셔서 많은 걸 보고 체험하고 느끼셨다 하더라도 그건 엄마 뱃속에서의 상상과 같은 것이고요. 이민을 계획하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갓난 아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기저귀도 남이 갈아줘야 하고, 배가 고프면 누군가 젖을 피딩해줘야 하고, 옆에서 자장가를 부르며 다독거려줘야 잠도 잘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 남에게 의지를 할 수밖에 없겠죠? 나를 잘 챙겨주고 보살펴주는 기인을 만난다면 그건 엄청 큰 행운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고통을 받겠죠. 추적 60분을 보면 사고 당사자는 필리핀을 안 가본 듯 뉘앙스를 풍기지만, 나중에 도와준 사람은 필리핀에 사는 지인이기에 이분도 여행은 좀 와본 분이구나 하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안면도 좀 있던데? 우리 리조트 손님이셨나? 그건 그렇고, 내용은 한국에서 중고 중장기를 아시아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시는 건실한 사업가인데, 필리핀에서 수입을 원한다는 메일을 받고 필리핀을 찾아 고객을 만나는 과정에서 얼굴도 본 적 없는 고객이 나타나지는 않고 판매자를 접대한답시고, 이것부터가 이상하죠? 미성년자를 호텔에 미리 넣어둔 후에 미성년 성추행범으로 셋업했다는 스토리인데요. 다행히 착한 지인과 연락이 다 운 좋게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그 셋업을 시도한 범죄자를 쫓는 그런 내용이더군요. 모든 셋업에는 당연히 삼박자가 있어야 가능한데요. 그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그걸 하기 위한 미끼와 그 미끼를 덥석 물었을 때 돈이 나오게끔 작업을 해줄 공권력이 필요하겠죠. 일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미국 정보국에서 일한 미국인 친구를 통한 정보라며 말씀드렸지만, 필리핀에서 상대를 해코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구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에요. 내용을 보시면 기자와 피해자가 의뢰인으로 신분을 감추고 필리핀 현직에 있는 검사를 만납니다. 이 사람에게 한 놈 잡아놓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겠냐고 의뢰를 하니까 경찰을 통해 현행범으로 체포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네가 원하는 죄명으로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하는 섬뜩한 대화 내용이었어요. 그럼 경찰관은 어떻게 조인을 하면 되냐고 물으니 경찰은 그냥 5,000페소 정도 주면 잡아 넣어준다고 하죠. 이거 요즘 한국의 검찰을 보는 듯한데, 필리핀이나 한국이나 검찰들, 에휴,
힘없는 우리 국민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자니 여러분 모두 이것으로 초대하고 싶어지네요. 그런데 여기 검찰도 더 이상 이 부분 이야기는 스톱. 그렇게 한국인이 치밀하게 목표를 정하고 셋업을 하는 과정이 하나하나 늘어나는 고발 영상을 보고 있으면 저 사고 당하신 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갓난 아기인 거죠. 그래서 이민을 처음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사람을 만나지 말고 뭐든지 혼자 스스로 하시라고 한 겁니다. 이건 뭐 그냥 불문율인데 정말 말을 안 듣는 분들이 대부분이신가 봐요. 왜냐하면 유튜브 영상 어딜 봐도 사기 안 당해본 사람은 없었다고 하시니. 참, 저도 호텔 하면서 돈 떼먹고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당연 한국인이죠. 그래서 호텔 2년차부터 한국인 에이전시는 아예 예약을 받지 않고 있죠. 서로 더불어 살아야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될 터인데 더 이상의 아픔을 당하기 싫어서 차단을 했던 거죠. 그 이후로는 사고율 제로입니다. 정말 진짜 제로입니다. 젊은 카페 운영 가이드가 손님을 셋업하다가 나한테 딱 걸려 혼쭐이 난 놈 이야기. 손님 항공료 떼먹고 달아나다 홍콩에서 잡혀서 감방에 살고 있는 놈 이야기. 호텔에 손님 보내고 비행기 놓친다며 급히 보내고 온다더니 영영 소식 없는 놈. 돈 떼먹고 달아난 놈을 잡았는데 같이 죽자고 협박하던 놈. 오픈하고 2년 정도를 별일을 다 겪었었거든요. 아마 짐작컨대 같은 호텔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모두 맞장구 치실 겁니다. 그건 그렇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요. 이민 오신 분들 중 3년차부터 5, 6년차가 되면 사춘기 청소년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내고집대로 합니다.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으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패를 맛보는 분들이 꽤 많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그분들 대부분이 안 보이신다는 겁니다. 물론 더 잘 되셔서 지금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에서 살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10년차 정도 되신 분들은 남에게 조언도 삼가하고 만남도 단절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꽤 잘 사는 중년이 됩니다. 누가 살갑게 다가와도 무뚝뚝하게 대합니다. 그동안 당한 게 많다 보니 중년이 되면 사람을 조심하는 습관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16년 전 이민을 오기 전에 숙박했던 같은 호텔에서 아침 식사 시간에 이민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했던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도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민을 계획 중이라며 조사차 한 달간 머무른다고 같은 처지끼리 아침 식사 때마다 담소를 나눴던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제가 이민을 오고 2년 후에 사모님이랑 한국을 정리하고 오셨더군요. 집을 지어 주택단지를 만들고 싶은데 문의할 게 있다고 다시 연락을 하셨더랬죠. 마침 저도 호텔을 하기 위해 한국에서 건축사를 스카우트해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 그렇게 모처럼 만나 식사도 하고 좋은 이야기 주고받으며 헤어졌는데 그때 제가 해드린 말씀은 딱 한 가지. 아무도 믿지 마시고 직접 다 하세요 였죠. 그리고 한 8년이 흐르고 우연히 골프장에서 멤버 토너먼트가 열렸는데 같은 조로 조인이 된 겁니다. 참 인연도 묘하죠?
어떻게 8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같은 골프조에서 만나다니 말이에요. 그분은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클락 내에 멋진 빌리지를 지어 건물 한 동 남기고 모두 임대가 나가 편하게 살고 계시더군요. 그 소식이 얼마나 반갑던지. 그리고 제가 그때 드린 조언을 큰 참고로 직접 부딪히며 힘들고 황당한 사건들이 참 많았다고 하며 과정을 회상하시더군요. 이제는 완전 도사가 되어서 그냥 뭐든지 알아서 혼자서 척척 다 하실 수 있다면서. 그야 당연하죠. 혼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얼마나 큰 공부가 되셨겠어요? 참 기뻤어요. 필리핀에서 처음 알게 된 지인이 무탈하게 잘 정착을 하셨으니. 그리고 가끔씩 클락에 있는 찜질방을 가는데 그분 빌리지가 바로 그 옆이거든요. 그 찜질방에 갈 때마다 그분 빌리지를 보면서 제가 왜 그렇게 뿌듯하던지. 그리고 오늘 기름 넣고 어머니 약도 짓고 삶은 회도 좀 사고 떡도 사고 자장면 한 그릇 먹고 싶어 식당에 갔는데 그분이 제 옆자리에서 혼자서 짜장면을 드시고 계시는 게 아닌가요? 우리 이렇게 삽니다. 제일 가깝다는 지인도 특별하게 방문하는 일 아니면 수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면서 서로가 그렇게 살죠. 다시 6년 만에 그분을 짜장면 먹다가 만난 거죠. 왜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과 사귀지 말고 혼자 즐기며 살아야 한다고요. 우린 이렇게 살아도 이제는 하나도 외롭지 않답니다. 그분도 아내와 제가 드린 진도랑 같이 늙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처음 멋모를 때 인연을 맺었던 그 사람들, 지금은 소식도 없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은 이렇게라도 만나니깐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며칠 전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루만 몇 번을 쓰고 지우고 한지 모르겠네요. 그만큼 민감한 이야기여서 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저는 단지 이런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많은 한국에 계신 분들이 필리핀과 그 속의 한인사회는 흙탕 속이다 라고 오해를 하는 게 걱정이 될 뿐이랍니다.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사고는 스스로 자초한 사람들의 몫이고 온전하게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평화롭게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요. 어린 여자들의 유혹을 멀리하고 모르는 사람과의 거래 관계를 하지 않고 카지노와 술집거리를 멀리하고 공권력 가진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가족과 함께 저처럼 꼴통 강아지들과 어울리며 맑은 공기를 만끽하고 주변의 도우미들에게 시중받으며 사는 행복은 필리핀에서의 이민 생활의 최고의 팁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한국분이 초밥을 한다고 해서 식사하러 외식을 갔는데 이민 3년차 식당 사장님이 사기당한 이야기를 하시며 이 한인사회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말해줬죠. 그동안 당신이 만나고 본 사람들은 당신이 발 담근 그곳에만 있는 사람들이니 앞으로 성공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사시다 보면 또 다른 세상의 사람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라고요. 이곳 이민자들 중엔 장사나 사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며 사는 분들보다 은퇴하고 노후를 안락하게 즐기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분이 아직 보고 느끼지 못한 세상을 이야기한들 제 말이 귀에 들어가겠어요? 속이의 경읽기 같아서 말을 끊었는데 그분도 잘 버티셔서 오랫동안 잘 살게 되신다면 이해하실 거예요. 이 이야기는 참 어렵네요.
꼭 무슨 제가 도 같은 도사 같아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없는 소리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특별한 논쟁거리가 못 되니 너무 담아두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만 꺼내어서 가슴속 깊이 품었다가 나중에 이민 오시게 되면 써먹으세요. 또 한 주가 시작되었네요. 저는 지금 화분에 나무 심으러 갑니다. 화분이 오늘에서야 도착했거든요. 화분만. 멋진 한 주 되세요. 안녕.